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 축구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어제 거 잠깐 볼게요. 하면은 어제는 오후에는 배구랑 이제 농구 야구 있었나? 야구 오릭스까지 해가지고 조합했던 경기들, 그리고 가져갔던 색칠 이제 해드렸던 경기들 싹 다 잘 들어왔죠.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오후 축구는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이제 요코마리란다. 그 산프가 뒤져버려가지고 아쉽고, 그래도 부산이랑 소시에다드 가져갔던 거 들어왔고, 그리고 야간 해외 축구는 거의 핵정배 데이긴 했는데 하필 이제 레알을 두 번째로 좀 좋아 보이는 거로 이제 가고, 오버도 좀 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. 근데 그래도 이제 가장 좋아 보였던 경기들 무난하게, 라이프치히도 공격 때 맞대기라면 결국에 이길 거다. 그리고 맨시티도 한 점 차 승부를 약간 예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점 차 승부 됐죠. 미네는 대승했고, 그다음에 어제 무능사로 갔던 것도 하나 들어왔죠. 맨시티 햄무랑 이제 발베이크 햄무 잡은 거 14.3배 들어왔고, 어제 생방에는 이제 레버쿠젠 햄무 4번, 누가 4번 뽑았죠. 그래서 레버쿠젠 햄무랑 레알 햄무를 드렸는데 레알이 골을 못 넣네요. 레알까지만 들어왔으면 어제 해외 축구도 싸그리 올킬에다가 저거 195배짜리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. 레버는 햄무 해줬는데, 예. 아무튼 어제는 저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별점표랑 그 다음에 무농사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제일 높은 등급, 그 제일 위에 있다고 제일 높은 등급이 아니라 18만 원짜리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폰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. 그건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유튜브 측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면은 18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.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보이냐 이거. 아무튼 그렇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이제 아탈 대 제노아. 자, 요 경기부터 세리부터 할게요. 아탈 대 제노아. 아탈 코프메이너스 코프메이너스 영어 발음, 코프메이너스 결장. 그 다음에 딱히 없고, 제노아는 주전 골잡이인 레텍이 계속적으로 결장 중이고, 미드의 스트로트만도 결장 중이고, 오늘은 주전 키퍼가 퇴장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없죠. 저번에도 그렇고 결정적인 이슈 둘 다 있긴 한데 그래도 제노아가 좀 더 손해겠죠. 근데 이제 아탈 입장에서도 코퍼메이너스에 빠진 부분은 이 선에서의 역할 자체가 앞선 이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누수긴 합니다. 그래도 주축이니까 이 인간이 그거잖아요. 그 알크마르에서 에이스였던 친구들 이제 건너 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쉬운 부분. 그리고 아탈란타는 이제 다음 유로파 일정이 잡혀있죠. 오스트리아 원정이 잡혀있다. 근데 일단 2승을 따놨기 때문에 약간 여유로운 부분. 그리고 클래스 차이가 좀 나잖아요. 결국에는 세리에라든지 라리가라든지 이제 그래도 세계 5대 리그 이런 애들이랑 이제 저기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랑은 그래도 클래스 차이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아탈이 직전에 이제 라츠오에게 패배를 한번 했죠. 분위기도 좀 돌리고 가야겠죠. 홈에서 경기인데 여기서 연타 쳐맞고 이제 원정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. 그리고 승수 자체도 좀 앞서는 부분. 제노아가 물론 이제 대단하긴 해요. 아직까지 이번 시즌 이제 연패가 없다는 거. 질라르디노의 이제 힘인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있긴 해요. 그리고 로마도 홈에서 때려잡기도 하고, 그다음에 좀 어줍잖은 팀들한테도 결국에 나폴리 상대로도 비기고 있고. 근데 결국에는 다 이제 이변을 도출했고 승기를 좀 잡았던 경기들은 대부분이 이제 홈 경기죠. 물론 초반에 이제 라치오 상대로 잡은 것도 있긴 한데 또 현재 이제 아탈이 그 원래 기존의 색을 좀 유지하면서 득점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쿠프민스의 빠진 부분, 이선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노아 상대로 뚫어내지 않을까. 지금 제노아를 봤을 때 라치오전 그 의문의 클린시트 경기 한 번 한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실점했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아탈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아탈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아탈 경기니까 오버 봅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AC 밀란 대
유벤투스. 자, 요 경기. 잠깐만요. 하나 살짝 볼 게 있었는데 아까 조금 뭔가 살짝 이상하긴 하던데 잠깐만요. 뭐 비슷하네. 자, 밀란 대 유벤. 일단 밀란이 오늘 주축 키퍼인 뭐 메냥 뭐 키퍼랑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키퍼죠. 서브 키퍼인 이제 스 모시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. 스포 스포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. 잠깐만요. 기억이 안 난다. 금방 이름 기억이 뭐 기억이 스포르티엘로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 인간이라고. 스포르티엘로 부상이죠. 그래서 지금 주전 키퍼랑 그 서브 키퍼가 빠져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서드 키퍼가 나야 돼요. 세 번째. 결국에는 뭐 미란테 늙은이죠. 늙은이. 밀란에 있은 지는 한 2, 3년 차 됐는데 그냥 뭐 벤치만 달고 있는 늙은이죠. 40살 정도 될 거예요. 아니면은 이제 어린 친구죠. 라포나바란 친구 19살짜리 써야 되는데 그래도 얘 쓰겠죠. 얘보다는 뭐 경력이 없잖아요. 얘를 쓰겠지. 근데 나이도 물론 이제 부폰같이 생각하면 존나 오래 해먹긴 했어요. 근데 얘가 뭐 경기를 실장 간 걸 존나 뛴 것도 아니잖아요. 뭐 컵 경기 해도 결국에는 스포르티엘로가 나와갖고 경기했는데 좀 불안해요. 골키퍼가 오늘. 그리고 테오 헤르네스도 이제 징계로 오늘 빠진다는 거. 측면의 자원도 빠지죠. 수비 쪽 풀백. 그 다음에 뭐 축구해제는 딱 필요 없긴 한데 뭐 결정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치크. 첼시산이 데리고 왔던 치크 요새 잘 활용하고 있죠. 주축으로 쓰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. 그래서 여러 요소 특히나 뭐 수비 쪽 라인에서 뭐 좀 누수가 있다. 테오 같은 경우는 뭐 오버랩도 잘하니까 그거에서도 문제가 있고, 반대로 유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타격은 있죠. 다닐로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상으로 빠진다는 거. 지금 산드로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수비가 그럼 결국에는 뭐 브레머라든지 아니면 가티, 루가니 좀 불안하긴 해요.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단일로 써가지고 그 백스리로 나왔을걸? 아마 백스리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해요. 그래 오늘은 뭐 브레메르라든지 뭐 가티라든지 다닐로가 없으니까 뭐 루가니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. 여기도 좀 불안한 건 있긴 해. 그리고 유벤 같은 경우에 그나마 희소식이죠. 희소식 뭐 국대도 이제 소집 안 됐던 블라우비치가 오늘 뭐 복귀한다는 그 말이 있죠. 스쿼드 라인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.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뭐 블라우비치가 복귀한다. 그래도 이제 골 넣어줬으니까 솔직히 뭐 유벤 해봐야 골러린가 키에사와 블라우비치 간간히 넣어주는 뭐 밀리크 요 정도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그래도 좀 더 낫겠죠. 반대로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는 챔스 일정이 잡혀 있다. 지금 챔스 상황이 뭐 2승을 하고 있다. 그럼 모르겠는데 돌먼한테도 비겼지, 뉴캐슬한테도 비겼지. 2무 상황이에요. 리그도 중요하긴 하죠. 어제 인테르가 이겨갖고 또 승점차가 그래도 뭐 승점차 따이면서 그래도 1위를 내줬다는 거. 뭐그 경기도 중요하고 이 경기도 중요하긴 한데도 이 경기도 버릴 순 없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조건적인 부분 유베는 뭐 없잖아요. 뭐 클럽 대항전 이런 것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이제 상대적인 데이터긴 한데 뭐 밀란이 뭐 유벤 상대로 좀 약했던 부분 작년도 생각하면은 뭐 1승 1패 작년에는 이제 밀란이 두 번 다 이제 잡아가긴 했어요. 근데 통산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도 있고 밀란이 지금 뭐 부상자적인 측면이라든지 일정적인 스케줄도 좀 살짝 빡빡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유벤이 정배면은 당연히 좀 치기 그럴 것 같은데 역배니까 유벤 풀 쪽 봅시다. 유벤 풀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물론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제 뭐 키퍼도 좀 그렇고 뭐 수비 쪽에 좀 부상자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이 둘이의 뭐 전술적인 측면 뭐 그 다음에 경기 임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오버보다는 언더가 낫지 않나. 됐죠? 유벤 플랜의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켈른 대 이제 맨글. 이 경기는 뭐 기존 부상자 빼고는 딱히 없어요. 딱히 없다. 근데 이제 둘 다 뭐 흑우 그 자체긴 해요. 근데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은 그래도 맹글이 좀 더 낫지 않나. 왜냐면은 뭐 켈른이 4연패를 한다 뭐 그것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맹글이 그래도 득점력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? 켈른 4골 넣었어요. 4골 이번 시즌 하고. 반대로 맹글은 많이 처먹히긴 하지만은 13골. 그래도 팔다리 목 다 잘리고 주축들이 나가긴 했지만은 새로 이제 수혈한 친구들로
그래도 골 넣고 있어요. 그 체코산 뭐 그 인간이랑 그래도 뭐 플레아가 뭐 옛날에는 좀 따까리이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또 골도 뭐 간간히 넣어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이제 맹글이 역배니까 여기는 그래도 맹글 풀 쪽 보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선 오버사이드 볼게요. 뭐 둘 다 뭐 실점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언더를 찍을 수가 없긴 해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로나 대 이제 알메리아. 하얀 마음 늑대님 별풍선 하얀 100개 마음 늑대님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. 자, 이 경기 지로나 대 알메리아. 지로나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. 현재 뭐 지금 뭐 입에 발린 소리로 이제 뭐 1위를 한다, 1위를 가겠다 뭐 하는 뭐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레알한테 따이는 거 보면은 약간 돌풍을 좀 일으키고 그래도 한 지금 따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중위권 뭐 유로파 정도는 이제 막판 가면은 뭐갈 수는 있지 않을까. 유로파 컨퍼런스 간당간당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. 일단 지로나가 지금 아쉬운 점은 결국에 그거예요. 치한코 그 우크라이나 이제 국대 경기하면서 말했지만은 치앙코와 이제 도부약 이 둘이가 이제 우크 국대 아닙니까? 그리고 여기 팀 내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도부약이 여기로 이제 영입되면서 같이 공존을 안 했는데 뭐 최근 경기들에서는 공존을 많이 했죠. 확실히 이제 국대에서도 물론 이제 같이 나올 때보다는 좀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 했을 때 시너지도 발휘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치앙코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 매로운 싸움 도부약과 이제 그 외의 친구들 근데 그래도 뭐 지난 경기들 생각하면은 뭐 카디스전 힘들게 이기긴 했지만 이기기도 했고 물론 퇴장이 크긴 했죠. 그 마치스가 퇴장당해가지고 결국엔 뭐 승리할 수 있다 뭐라는 걸 또 보여줬고 뭐 퇴장당해도 못 이기는 인간들 존나 많잖아요. 그리고 흐름 자체도 지금 뭐 지로나 쪽이기도 하고 알메리아 자체는 지금 뭐 주포 공격수인 수아레스가 지난 경기부터 부상으로 못 나오자 팀 내 득점 1위 그 다음에 주전 뭐 수비수 라인은 아키에메라든지 뭐 건잘레스라든지 이런 친구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초빌도 뭐 초반에 이제 부상 당해서 빠져 있는 상태 뭐 여러 조건적인 부분이 안 좋아요. 근데 이제 알메리아도 뭐 초반 이제 경기 보면은 치고받고의 경기들 엄청 많이 했죠. 골도 많이 넣고 많이 넣으면 우리도 많이 실점하고 그러면서 못 이기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빌바오전 물론 수비가 탄탄한 팀이긴 해요. 솔직히 지로나도 지금 치고받고의 경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수비적인 팀한테 뭐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이런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. 근데 어차피 근데 공격 대 공격 축구 하면은 뭐 팀 내 득점 1위 뭐 빠진 이 친구들 빌바오 상대로도 결국엔 한 골도 못 넣었고 물론 치앙코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결정적인 측면도 알메리가 더 안 좋고 또 원정 경기에다가 뭐 지금 뭐 빵승하고 있는 알메리아를 어떻게 찍노? 못 찍는다. 저 경기는 그래도 지로나 승 봐야겠죠. 단지 좀 걸리는 부분은 결국에 그거예요.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걸리는 부분은 그거다. 뭐 근본이 없잖아. 근본이 없는 인간들이 갑자기 이제 똥 싸는 경우들이 많잖아. 근데 그래도 지금 흐름 자체는 이어가지 않을까? 저 경기는 지로나 승 보고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마인까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마인까지 뭐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왜냐면 상대가 너무 수비가 벌레 그 자체니까 뭐 한번 처막히면 끝도 없이 처막히는 인간들이니까 마인까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.5 기준은 그냥 굳이 보면 언더 볼게. 굳이 보면 언더 약간 그 확실히 그 수아레스 빠지고 나서 공격에 부재가 있는 것 같긴 해. 빌바오 원정이긴 했지만은 거의 뭐 공격을 못 하던데 뭐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할게요. K99102님 레드벌룬 1개 다섯 감사합니다. 번째 바셀 대 이제 빌바오. 바셀은 로베르토, 뭐 데용, 페드리, 레반, 뭐 하피냐 결장이죠. 빌바오는 베스카, 뭐 주전 미드필더. 당연히 뭐 바셀 쪽이 손해죠. 뭐 대용 빠지고 페드리는 뭐 장기 부상을 빠져 있는 상태고 레반도 빠져 있는 상태고 하피냐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럼 결국에는 앞서는 뭐 저번에도 말했듯이 뭐 페란 토레스라든지 뭐 주앙 펠릭스, 야말 이렇게 나오겠죠. 근데 그래도 뭐 대용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없어도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. 뭐 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도간이라든지 그리고 나름 뭐 한방 중거리 때려줄 수 있는 칸셀로라든지 뭐 수비력이 좀 탄탄하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. 물론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이제 캄프노가 아니긴 하죠. 뭐 이제 이번 시즌은 잠깐 여기 땜빵 쓰고 이제 캄프노 수리 중이라 갖고 그거 하고 가는데
그래도 바셀이 뭐 캄프누랑 홈이 아니긴 하지만 이번 시즌 계속 홈 쓰고 있잖아요. 그리고 홈에서 경기했을 때 항상 빌바오는 뭐 홈에서 했을 때 물론 캄프누의 기준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뭐 최근에 홈에서 했을 때는 잘 잡게 됐어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빌바오가 바셀 상대로 진짜 엽기의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빌바오 홈에서 했을 때, 홈에서 했을 때 각자 이제 홈에서 했을 때는 서로가 좀 잘 괴롭히고 잘 잡은 부분이 있죠. 물론 바셀도 다음 경기가 챔스가 잡혀 있긴 해요. 근데 홈 연전이기도 하고 이제 좀 맛이 가버린 샤크타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챔스도 2승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이 경기를 뭐 대충 하고 버리고 갈 수는 없죠.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레알이 비겼기 때문에 또 바셀과 레알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닐까. 라리가는 뭐 승점 차가 지금 4점 차로 벌어져 있다. 오늘 잡아야지 그래도 1점 차로 추격할 수 있는 부분. 항상 뭐 라리가는 따라가잖아요. 거의 뭐 마치 K리그의 울산과 전북 같이. 근데 전북이랑 울산이 이제 조금 나눠지긴 했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빌바오 자체가 지금 확실히 뭐 득점력인 부분이 좋아졌어요. 수비력은 뭐 당연히 뭐 말할 건 없죠. 그래도 클린시트 경기들을 좀 뭐 과거보다 지금 못한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잖아요. 뭐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득점력 좀 터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레알과 이제 바셀의 이제 평행 이론설로 뭐 또 생각해도 그렇고 또 뭐 스케줄 자체도 빡빡한 스케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바셀이 뭐 힘들게라도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여기는 바셀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빌바오의 득점력이 좀 올라왔다는 거 생각해서 오버 볼게요.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낭트 대 몽페. 물 한 잔 마시고 자유경기. 자유경기 일단은 낭트가 아직까지 그 이집트산 뭐 살라와 같이 이제 주축을 잃은 모하메드가 뭐 나올 수 없죠. 그리고 수비 라인의 카스텔레토도 지금 뭐 징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미드 라인의 아고스토도 뭐 빠지는 상황. 조건적인 부분이 좀 안 좋아요. 반대로 이제 몽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에 에스테베 정도 뭐 퇴장을 결정하고 노르딘 뭐 기존의 결장자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낭트 쪽 공수 미 쪽에 한 명씩 빠지고 몽펠은 뭐 끼케야 뭐 얘 정도 되고 한데 뭐 경기 많이 뛰지 않았으니까 지금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조건적인 부분은 뭐 몽펠이 낫다. 그리고 몽펠이 뭐 최근 경기적인 뭐 측면에서 낭트보다 그래도 순위 싸움으로 봐도 좀 딸리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뭐 차이나는 경기력은 아니라 생각해요. 그래도 뭐 로리앙 상대로 거의 잡아줄 만한 띠네 잡고 그다음에 스타드에는 뭐 그냥 비기만 해도 잘해준 거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고 났고 낭트가 좀 이제 시즌 초반에 고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얘가 결국엔 보베죠. 보베 뭐야 모하헤드라 돼 있노 모하메드. 확실히 시몬이랑 시너지도 좋고 뭐 득점력에 제아님 가세력도 별풍선 좋고 100개 근데 지난 감사합니다. 경기 그 스트라스랑 경기했을 때 모하메드 그때도 이제 퇴장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왔었죠. 근데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어요. 지금 낭트의 골 득점력 기세가 상당히 또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몽펠 상대로 뭐 또 홈이라는 이점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비벼볼만 하지 않나. 뭐 결정적인 측면이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 유경기 뭐 결국에는 그래도 좀 아리까리하긴 하잖아요. 아리까리하긴 한데 요경기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다.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점도 이제 가세되고 해가지고 좀 믿어볼만 하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뭐 본다면은 유경기 좀 표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좀 나쁘지 않은데 낭트가 몽펠 상대로 아직까지 홈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없거든요. 저기 81, 82 시즌부터 이제 뭐 물론 얘네가 맨날 일부에서 만나는 그런 팀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뭐 만났던 시절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몽펠한테 연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오늘 낭트가 기가 막히게 역배 아닙니까? 조용기는 프렌 쪽으로 한번 찍어보자. 물론 이제 공수 밑쪽에 다 전력이 조금 누수가 되긴 했는데 없어도 뭐 지난 스트라스전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낭트가 비벼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. 여기는 낭트 풀쪽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그래도 뭐 굳이 보면 언더. 그 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 모나코 대 메스 하도록 할게요.
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좀 눌러주세요. 300분 보고 계신데 300개 채워야겠죠. 오늘 추천 목표는 300개입니다. 300개 안 채워주시면은 생방 무농사 팁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. 자, 모나코 대 메스. 모나코 여기도 지금 수비 쪽이 뭐 박살이 나겠죠. 마가사라든지 반데르송이라든지 엔리케라든지 그다음에 수미의 이제 자카리아라든지 뭐 엠볼로는 뭐 초장기 부상이니까 뭐 굳이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뭐 이름값 있는 애들 봤을 때는 이런 애들 결장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메스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은도람 정도 결장. 요 경기 요 경기는 딱 말하겠습니다. 이 경기를 이제 봤을 때 데자뷰가 되는 경기들이 어제 두 경기다. 어제 두 경기. 어제랑 이 경기가 좀 비슷한 조건의 경기가 있었잖아요. 제가 설명하면서 뭐 오후든 뭐 야간 해축이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? 알면은 이제 제가 퀵뷰 드리도록 할게요. 요 경기랑 되게 유사한 경기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. 아무도 모르네. 아무도 모르나? 그렇게 열심히 분석 설명했는데도 버모스 아무도 모르나? 엑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바모스님 감사해요. 맨유 리오풀이요? 뭐 근본 없는 소리야네. 요거랑 되게 비슷한 경기가 있었잖아. 지금 딱 봐도 힌트를 드리자면은 수비 라인이 여기 박살이 됐네요. 상대 메스도 2부에서는 공격적인 팀이죠. 2부 했을 때는. 근데 1부에서는 지금 뭐 희마리가 좀 없는 부분. 뭐 한 명, 그냥 비슷하게 맞추긴 하네요. 맞추신 분이 있긴 하네. 근데 그 경기도 그렇고, 근데 더 이제 확고한 경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잘 못 맞추시네. 참고로 오후 때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라이프치히 경기였고 햄무 경기인가요? 무슨 근본 없는 소리 존나 나오네 그냥. 아니 어제 경기 비슷한 거 이거라니까 여러분. 요코마리 대 사포로. 요코마리 대 사포로요. 요코마리 대 사포로 다 무슨 뭐 해축구 말하고 있는데 야간 거 어제 오후 때 설명했잖아. 요코마리 어제 뭘 했어요? 수비 라인이 지금 다 빠졌다. 센터백도 없다. 근데 어차피 사포로도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요코마리도 앞선이 제대로 나왔다. 결국에는 공격 대 공격 싸움. 요코마리가 훨씬 더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다. 요코마리가 그냥 접 발라버렸잖아요.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도 어차피 공격 대 싸움이면 그렇다.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. 물론 이제 모나코가 지금 수비 라인이 그래요. 측면 자원들도 뭐 빠져있고 풀백들도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고 하긴 하지만은 앞선과 이 중원을 탄탄한 그런 부분, 어차피 주도하는 건 모나코일 거예요. 그러면 존나게 또들어 팰 거라는 부분이고, 메스가 물론 뭐 니스 상대로도 뭐 아쉽게 지고 뭐 1점차 승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지그들의 이제 본성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얘네도 하는 거 보면은 뭐 점유율 다 주고 경기를 이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점유율을 살리면서 경기를 해요. 그만큼 꼭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간다. 근데 강제적으로 볼 터치도 많이 뺏길 거고, 볼에 이제 뭐 점유율적인 부분도 뺏길 거고, 어제와 같은 뭐 그런 경기들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해요. 오늘 어제 경기 뭐예요? 요코마리 마인 했죠. 그 다음에 라이프치 마인 했죠. 요 경기도 모나코 승, 마인 승까지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3.5 기준 오버. 어제 공통점 다 똑같잖아. 요코마리도 또 오버했지. 그 다음에 라이프치도 3.5긴 했지만 오버했지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경기 리옹 대 클레르모. 자, 최근에 이제 손절했던 리옹이긴 합니다. 리옹이고 뭐 딱히 이제 부상자는 없어요. 클레르몽은 뭐 수비수에 뭐 보르게스 정도 퇴장 결장 당한 거. 두 팀의 공통점이 있죠. 두 팀의 공통점 빵승이잖아요. 빵승. 두 팀의 공통점은 뭐다? 빵승이에요. 근데 이제 오늘 뭐 서로 또 비기면서 뭐 끝날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경기 치렀다. 한 8경기 정도 치렀잖아요. 8, 9경기 치렀는데 이때는 이제 갈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그래도 리옹이 뭐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라카제트가 뭐 부상을 당하든 퇴장을 안 당하든 그래도 있기만 하면 골은 넣긴 해요. 지난 로리앙전도 그렇고. 근데 이제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. 그런 거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이런 이제 보통 답 없는 친구들 빵승일 때 경기 보면은
보통 홈에서 잡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해요. 오늘 경기 아니면은 물론 다음 홈 경기가 메스와의 경기라서 또 한 번 희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잡아줄 때면은 오늘이지 않을까 그냥 라는 생각. 둘 다 봤을 때 뭐 둘 다 뭐 수비가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그래도 골을 좀 더 뭐 기대치가 있는 팀을 생각하면 그래도 리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조영기는 그냥 한번 리용 승 한번 찍어보자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 차라리 역시나 리용승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오버 찍어 보셔도 될 듯. 왜냐면은 리용이 진짜 수비가 너무 노답이에요. 그래서 클레르몽이 뭐 골을 지금 뭐 시원하게 잘 넣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골은 박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그냥 오버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자. 됐죠?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, 오늘은 딱 8경기만 할게요. 별로 가져가고 싶은 게 딱히 없네요. 어제 뭐 핵 정배데이라서 뭔가 의심병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